정부나 정치인들이나 청년 일자리 문제를 생각하면 다 죄인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기업과 그 기업 문화를 알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아니면 내년도 사업계획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부나 우리 정치인들이나 청년 일자리 문제를 생각하면 다 죄인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주무장관인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런 심정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청년들의 어려움이 아주 크다는 점에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올 1분기 2030 청년층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한 10만 개 가까이 줄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3, 4, 5, 6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영난이 있고 또 대기업이 공채를 대폭 축소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청년 고용 한파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차원의 청년 특별 대책을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어떤 사업입니까? 네, 그 중소기업이 이제 취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하면은 월 80만 원씩 최장 1년간 96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대상이 한 14만 명 정도 됩니까? 네, 14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고 또 예산도 지금 책정된 게 5,4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고용 장려금 형태로 하는 사업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 회계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결산을 보니까 고용 장려금 형태가 크게 늘고 있더라고요. 최근 3년간 고용 장려금의 연평균 증가율이 55.5%나 되고 특히 2020년 고용 장려금은 9조 1,800억 원 정도로 2018년에 비해서 대비해서 2.4배나 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보니까 2020년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과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이 금액도 합쳐서 한 2조 6천억 원가량이 되고 또 전년에 비해서 한 7,400억 원가량 늘었더라고요. 뭐 절박한 심정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대상과 인원을 대폭 늘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님, 네. 이렇게 청년 고용 장려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을 경험하는 기회를 준다든지 하기 때문에 청년들을 제가 취임 후 한 3달 동안 한 10차례 정도 만났었는데요. 청년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청년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거는 기업에서 채용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도 하고 또 실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겠는데 그런 통계는 있는가요? 이렇게 청년들 고용을 위해서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제 고용으로 정규직으로 또 좋은 그런 자영업자로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성과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고용 유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서 예를 들면 임금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런 부분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저희들이 물론 코로나19 이유도 더 심각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런 고용 장려금을 많이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저는 투 트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할 기회를 주고 그 기회 속에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얻는 것도 첫째가 되겠고, 둘째는 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고 그게 또 때로는 자영업으로 전환될 수 있게 그런 정책을 정부가 펴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런 청년들 고용 장려금 같은 것을 주면서 해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장관님, 작년에 추경 예산으로 그 정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업입니까?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월 18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도 한 6만 명이고 금액도 5,600억 원 정도 되는데 뭐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한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건 좋은데, 근데 실제 늘 결산을 하다 보면 실제 집행률을 보게 되는데, 뭐 이 중에서도 그 작년 그 2020년 회계연도 결산을 이렇게 보니까 일부 사업의 경우는 굉장히 그 실제 채용 인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뭐 해양수산부의 양식수산물 디지털 생산 지원은 실제 채용 인원이 한 10%, 문체부의 미술 작품 디지털화 일자리 지원은 실제 한 채용 인원이 13.1%인데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채용 인원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뭡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채용을 하고 지원금을 받아가는 데까지의 시차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추가 채용을 꺼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채용 기업이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참여하는 게 좀 부족한 현상이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고급 인력이 안 오니까 이런 그 상황이 지속되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장관께서 얘기한 대로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와 경험을 주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찬성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양보다는 질적인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좀 고용부나 정부가 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고려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같은 경우도 이제 정규직으로 꼭 채용을 해야 되고 6개월 이상 해야 되는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본 의원도 몇 가지 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늘 하는 얘기지만 기업과 개인의 미스매칭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좀 줄여야 하는 그런 게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요, 고용 그 장려금을 받고 기업에 취업을 해도 또 적성이 안 맞아서 중간에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특히 요즘 보면요, 2030 그 MZ 세대들은 자신의 취미라든지 특기라든지 흥미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 선정 기준이 좀 달라져야 한다. 과거 같이 일반 기업, 중소기업에 무작정 연계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2030 세대의 그 특성을 감안한 그러한 기업과의 매칭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점들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특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이 적격, 부적격 이렇게 그냥 두 가지로만 확인해서 고용 장려금을 지원해도 좋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따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의 특성을, 취미를, 특기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좀 더 현장에서 더 세심하게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고용 장려금 지급 시에 현장 실습 참여를 좀 해서, 물론 그것도 더딜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기업과 그 기업 문화를 알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아니면 내년도 사업 계획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